SNS 광고에 대한 어떤 기준? 일괄적인 꿀팁을 주신다면 어떤 거 주실까요? 부당 비교 광고를 제일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방 광고예요. 부당 비교는 말 그대로 A와 B 상품을 놓고 이걸 부당하게 비교하는 거를 금지하고, 비방 광고는 그냥 이거 나빠, 이거 문제가 있어, 이런 광고예요. 이 두 가지를 크게 조심해야 돼요. 부당 비교 광고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가 있냐예요. 비교 기준은 제대로 뭐로 잡았냐, 어떤 기준에 따르면은 이게 비교했을 때 열이고 우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객관적 근거 확보. 그러니까 그 근거를 보여주면서 하는 광고라면은 조금 위법하지 않은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내 상품이 그래서 우월해라는 결론이 안 나와야 돼요. 사실 그거는 빼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좋아하는 걸 너무 명시적으로 땅땅땅 박으면 저는 광고 효과도 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상품이 나아요라는 걸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고 비교 대상이 되는 그 경쟁사 상품을 특정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인 거죠. 객관적 근거가 있냐, 내 상품이 더 좋아요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상대방 회사가 그런 특정되지 않게, 회사와 제품이 특정되지 않게. 이게 부당 비교 광고의 기본 피해가는 중요한 원칙이고요. 비방 광고 또한 어느 정도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근거를 요구하는 게 조금 미세하게 낮아요. 여러분, 이 제품이 유해해요, 문제가 있어요 라는 거를 너무 엄격하게 법이 규제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언론사, 어떤 개인, 어떤 유튜버도 그런 말을 못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타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면은 이게 유해합니다 라고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여기서 위험도를 낮추려면 우리 제품 드러나지 않도록 그 비교하는 제품도 너무 명확하게 짠 해서는 안 돼요. 이 제품이 나빠요 라고 말하려면 그 객관적 근거가 굉장히 타당해야겠죠. 이 정도 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르면 뱃살이 쏙 빠진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알면서도 맨날 사거든요. 약간 이게 어찌 보면 허위 광고 카테고리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기능이 구현되냐예요. 사실 본질은. 진짜 크림 발랐는데 배가 들어간 객관적인 실험 이해가 있냐. 그러니까 단 한 케이스만 말해주면 안 되죠. 그건 우리가 실험이라고 할 수 없죠. 비교군과 대조군이 있어야 되고, 또 뭐 이중 눈가림 검사라고 하죠. 이중 맹검 실험도 필요하고, 그런 어떤 객관적이고 공인된 기관의 실험을 거쳐서 그런 효과가 일부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것까지는 괜찮겠죠. 근데 우리 고모가 해봤는데 이거 좋더라고요. 이런 식의 말을 할 때는 추상적이어야죠. 백데이터가 불분명한데 그걸 객관적인 것처럼 말해. 그렇게 되면 허위로 들어가죠. 한 발짝씩. 그럼 이제 처벌받을 위험이 커지는 거죠. 거기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이제 변호사 비용이 그렇게 비싼 시대가 지나갔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1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시라. 아니면 당신들이 하고자 하는 광고를 변호사 리뷰를 한번 받으시라. 그러면 최소한 변호사 리뷰를 받는다는 건 일종의 공넘기거든요. 그럼 변호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결론을 내리진 않을 거예요. 가급적이면. 어쨌든 광고는 할 거니까. 근데 그런 비교 광고든 비방의 요소가 좀 있는 광고든 변호사 리뷰를 한번 받으시고 광고를 하시면은 훨씬 안전하겠죠. 이게 만약에 공정이 신고당하는 건 아주 쉽죠. 그냥 상대방이 신고하면 돼요. 그럼 공정에서 전화 올 거고, 서면 날아올 거고, 출석하라고 할 거고. 이 피해가 그 정도 회사가 좀 커갈 때 대표가 하루 이틀 발목 끼는 피해 생각하면은 사실 변호사 비용은 되게 저렴하고,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송무 중심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화 됐을 때 변호사가 개입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보면은 때때로는 안타깝긴 해요. 차라리 자문으로 저한테 말씀하시고서 광고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막 6개월짜리 조사를 받지는 않을 텐데, 사실 그게 좀 아쉬울 때 많이 있습니다.